3번이나 결혼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야? 엄마, 전 이제 50이 넘었어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결정? 첫 번째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결혼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잖아. 이제는 제발. 이번에는 달라요. 이 사람은 달라. 벌써 3번째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우리 딸이 뭐가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3번의 결혼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61세 김영주님입니다. 결혼만 3번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견디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1세가 되었습니다. 3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경험했죠. 결혼만 3번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 순간 진심이었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첫 결혼은 1988년 26의 봄날에 시작됐어요. 올림픽 특수로 한창 호황이던 시절이었죠. 저는 대기업 무역부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같은 부서 과장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김 주임 왔나? 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야근이 잦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타자 치는 소리만 들어도 설레었으니까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수출 서류를 마무리해야 해서.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엔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사내 연애는 비밀이었지만 그게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첫 데이트 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1987년 가을, 을지로의 작은 다방에서였어요. 그때만 해도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이라고 불렀죠. 음악 감상실에서 들려오는 이문세의 옛사랑을 들으며 흑당 커피를 마시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주 씨, 우리 결혼할까요? 커피를 마시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식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특히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니? 직장 상사랑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걔도 이혼한 전력이 있다며.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내 연애도 그렇고. 엄마는 영 찜찜하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죠. 결혼식은 여의도의 중소규모 예식장에서 했어요. 88올림픽 준비로 서울이 들썩이던 때라 하객들 발걸음도 가벼웠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라산을 오르면서 우리 100년회로 하자고 약속했던 게 기억나네요.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출근 준비하면서 도시락 싸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맥주 한 캔 마시며 하루 이야기 나누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승진도 빨랐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눈여겨보던 터라 회사에서도 기대가 컸나 봐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다시 부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회식이 잦아졌고 자연스레 퇴근 시간도 늦어졌죠. 여보, 오늘도 늦어? 삼성동 쪽에서 회식한다고. 팀장님이 오늘은 2차까지 꼭 가자고 하시네. 그래, 조심해서 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외근을 나갔어요. 명품 브랜드의 와이셔츠를 입기 시작했고
처음 보는 자동차 키도 생겼죠. 회사에서 임원들한테 다 지급했다는 핑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삐삐에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오늘도 칼퇴하시나요? 지난번처럼 남산에서 볼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결정적인 순간은 1997년 초여름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황급히 팔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죠. 여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요. 미안해. 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제 그 친구랑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9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하필 그 시기에 이혼이라니. 취직하기도 힘들던 때였는데 저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재취업을 해야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고 2000년 38배 나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IMF를 겪으며 경제적인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결혼정보회사 선호를 통해 만난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저희 회사는 50대 이상의 성공한 남성들을 전문적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첫 만남은 압구정의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오마카세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그는 첫인상부터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재산은 완전히 분리하고 양가 부모님과는 각자 알아서 하고 이혼할 경우에 위자료까지 다 명시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요? 첫 만남부터 계약서처럼 조건을 나열했어요. 그도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었거든요. 상대방도 그런 제 모습을 긍정적으로 봤죠. 우리는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김 실장님, 우리 이런 식으로 결혼하시죠. 서로 편하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호화롭게 했습니다. 하객만 500명이 넘었어요. 신문사 사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여러 분 오셨죠. 신혼여행은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았고 신혼집은 청담동 펜트하우스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죠. 돈 걱정 없이 명품을 살 수 있었고 매달 골프장에도 다녔어요.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갔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이번 달 카드 값이 또 1000만 원이 넘네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돈 가지고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매일 돈 얘기만 하다 보니 점점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저녁에는 따로 약속 잡아서 늦게 들어오고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계약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게 편하잖아요. 12년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계약서대로 깔끔하게 감정 소모 없이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텅 빈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2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이란 게 도대체 뭘까 밤새 고민했죠.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계약만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뭘까요? 50대가 되어가는데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에 우울해질 때쯤이었어요. 2014년 봄 예술의 전당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날은 평일 낮 공연이었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져서
혼자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었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항상 저를 울리네요. 특히 보리수 같은 곡은. 그분은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교수님이었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신 지 5년 되셨다고 했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베토벤 교향곡 연주회가 있거든요. 48배 시작한 데이트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이제 저희는 서로의 과거도 삶의 무게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주 씨, 우리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1년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공연장에서 만나 클래식을 듣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교수님, 저 이혼을 2번이나 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52세에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죠. 그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받아들이면서요. 재산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솔직히 이야기 나눴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는 않게 했어요. 신혼여행은 특별히 가지 않았어요. 대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의 작은 공연장들을 찾아다녔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회사도 그만두고 간호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이 뭐예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게 부부 사이잖아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남편 곁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들은 음악은 슈베르트의 보리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곡.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물으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때도 꼭 음악회에서 만나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제 진정한 반려자라고 생각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요즘은 실버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고 있죠. 선생님, 저도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여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제 나이에 이혼을 하다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과거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죠. 지난주에는 첫 남편을 34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미국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한국에 다시 왔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영주 씨는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은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의 문병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의 새로운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 참았죠. 대신 조용히 병문안 비용을 보냈어요.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었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3번씩이나 결혼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3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였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각의 결혼이 저를 성장시켰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줬으니까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맹목적인 사랑의 한계를 배웠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결혼에서는 물질 만능주의의 허상을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에서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2년의 투병 생활 동안 느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예술의 전당에 가요. 남편과 함께 갔던 그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합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3번의 결혼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61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이든 결혼이든 정답은 없다는 걸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책 제목은 3번의 결혼이 가르쳐 준 것으로 정했어요. 인생은 실수투성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이게 제가 61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3번의 결혼.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실패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나 봅니다. 삶이란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실수투성이이기에 값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깨달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